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를 툭툭 건드리고 내 말을 무시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밤에 누워서도 그 사람의 얼굴과 말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평온한 마음을 망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도 나의 품위는 지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90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자로 살아왔습니다. 90년을 살며 얻은 지혜를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일 없이 태산처럼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사람 보는 날카로운 눈을 함께 길러볼까요? 첫째, 그 사람 왜 나를 무시할까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유를 알고 나면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쯧쯧,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만나보니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유독 목소리가 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을 툭툭 자르며 무시하는 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뒤에서 그분을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바둑을 둘 때도 에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지. 알려줘도 모르네 라며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다들 그분 앞에서는 말을 아끼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에게 돈 문제로 고함을 빽빽 지르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아는 게 뭐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호랑이 할아버지가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양반이 아들에서 받은 상처와 무시를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편해 보이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풀고 있었구나. 주변의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말로 잘나고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면이 텅 비어 있거나 아주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억압하고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이 더 높아졌다고 느끼는 착각을 통해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는 겁니다. 안쓰러운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 능력의 결여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내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그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죠.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이 자라지 못한 어른 아이와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신가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들의 무례함으로부터 반쯤은 자유로워진 겁니다. 둘째, 이렇게 대응하면 나만 손해봅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 무례함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 하나, 같이 화내기.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질만 남았다는 오해를 샀거나 똑같이 유치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죠.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겪은 일이에요.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슬쩍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앞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새치기한 아주머니도 지지 않고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요? 하고 맞받아치면서 두 분이 머리끄덩이만 안 잡았지 떠나가라 싸우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혀를 차고 두 분은 얼굴만 새빨개지고 정작 버스도 못 탔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진흙탕에 같이 구르면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온몸에 진흙만 묻는구나. 상대방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 손해보는 가장 어리석은 대응입니다. 실수 둘, 그냥 참기. 마음 약한 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며 불쾌한 감정을 꾹 눌러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침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당신의 무례한 행동은 괜찮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례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내 마음 속에는 화병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렇다면 화내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 박 여사가 90평생 써먹어온 내 품위는 지키면서 상대방의 입을 막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내 마음을 지키는 물음표 방패 사용법. 제가 물음표 방패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창이 날아왔을 때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음표라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방패를 들어 막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건 마치 상대방에게 아주 깨끗하고 맑은 거울을 하나 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당신 얼굴에 검댕이 묻었소. 하고 소리치는 대신 그저 거울을 비춰주어 스스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의 검댕을 보고는 스스로 민망해서 슬그머니 닦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법의 방패는 바로 되묻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들먹이며 무시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르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화가 치밀죠. 이때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온화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어떤 점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네. 어떠신가요? 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저 배우고 싶으니 가르쳐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아주 난처해집니다. 자신이 던진 무시라는 돌멩이를 다시 자기 손에 쥐고 그게 어떤 돌멩이인지 모두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물음표 방패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건드린다. 상대방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나는 아주 이성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상대에게 되돌려준다. 왜 무시하냐고 내가 따지는 대신 내가 한 말의 근거가 뭐냐고 상대방에게 증명할 책임을 넘겨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주변 사람들은 둘 다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품위 있게 질문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혜로운 어른으로 상대방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 물음표 방패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정은 온화하게 화난 표정이 아니 정말 궁금하다는 듯한 순수한 표정을 지으세요. 크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질문을 던진 후 상대방의 눈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그 미소 앞에서 상대방은 더 이상 무례한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상황을 통해 더 연습해 볼까요? 칭찬을 가장해서 깎아내리는 친구. 어머, 박 여사. 이 나이에 혼자 김장을 다 담그고 정말 대단하다. 나는 힘들어서 그냥 사 먹는데. 너는 참 유난스럽다 혹은 나는 너처럼 힘들게 안 산다는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비꼬는 말투로 너는 사 먹어서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활짝 웃으면서 어머, 고마워. 그런데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담그는 건데 내가 보기엔 특별해 보이나 보네.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방은 아니, 그냥 힘들 텐데 대단하다는 거지. 하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칭찬 속에 숨겨둔 가시가 쏙 빠져버리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과 마주쳤는데 아이고, 박 여사님. 아드님 사업은 요즘 좀 어때요? 지난번에 어렵다고 하더니 하고 선을 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 김 여사님. 우리 아들 사업까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네요. 혹시 그렇게 저희 집안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아주 정중하지만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니, 그냥 이웃이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하고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끊는 사람. 가족회의에서 내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위가 말을 툭 자르고 장모님.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하고 자기 말만 할 때 기분 나빠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소를 지으며 김서방, 좋은 의견 고마워요. 혹시 아까 내가 하려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 시간은 없을까? 우리 김서방 생각도 듣고 내 생각도 들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 모르잖니. 이 말 한마디로 나는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어떠세요? 물음표 방패는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무례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지혜롭고 품위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 바로 자존감이지요. 내 마음이 이렇게 튼튼하면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이라는 돌멩이에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이쿠 돌멩이가 날아오네 하고 가볍게 피하거나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물음표, 방패는 이 돌멩이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웬만한 말에는 상처받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세상을 지켜온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박 여사가 알려드린 물음표, 방패로 나의 평화를 지키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늘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인생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